매일 밤 강지훈은 같은 꿈을 꿨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온몸의 감각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지독하리만치 선명한 현실과도 같은 꿈이었다. 꿈속에서 그는 늘 안개 자욱한 숲길을 헤매고 있었다. 발밑에서는 축축한 낙엽이 밟히는 소리가 들렸고 코끝에는 짙은 흙냄새와 정체 모를 꽃 향기가 뒤섞여 맴돌았다. 그리고 저 멀리 안개의 끝자락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형상이 보였다. 여자였다. 여자는 언제나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가녀린 어깨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묻어나는 뒷모습. 지우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은 청음망은 무거웠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워지다가도 어느새 여자는 신기루처럼 더 멀어져 있곤 했다. 그럴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견딜 수 없는 상실감과 불안감으로 터질 듯했다. 꿈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나 같았단다. 여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그림자는 괴수 같기도 했고 거대한 파도 같기도 했다. 여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고 그 순간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어댔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 쉬어야만 했다. 이런 꿈을 꾸기 시작한 지 벌써 1년째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혹은 과로 때문이려니 생각했다. 국내 최고 수준의 IT 보안 회사 CQ텍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는 그는 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밤낮 없이 터지는 보안 사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하는 압박감, 그리고 치열한 내부 경쟁까지. 그의 삶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통 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꿈은 날이 갈수록 더욱 생생해졌고 그를 올가매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수면에 좋다는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없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악몽이라 진단했지만 지우는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꿈속 여자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슬픔과 절박함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그날도 지우는 여느 때처럼 악몽과 함께 새벽을 맞이했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샤워를 하고 토스트 한 조각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웠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습관처럼 노트북을 켜고 밤새 들어온 메일들을 확인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메일이었지만 간혹 스팸 메일 사이에 섞여 들어오는 정체불명의 메일도 있었다. 지우는 무심코 메일들을 훑어보다가 평소와 다른 제목의 메일에 시선이 멈췄다. 당신이 찾는 진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암호화된 주소였다. 직감적으로 위험한 메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이라는 단어가 묘하게 그의 뇌리를 자극했다. 어쩌면 이 지긋지긋한 꿈과 관련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기대감마저 들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메일을 클릭했다. 내용은 간단했다. 오늘 오후 3시 남산공원 입구 기다리겠다. 장난일까?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스팸일까? 지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메일을 삭제하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꿈속 여자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이 메일이 그 여자와 관련이 있다면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겠다. 출근 준비를 하는 내내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평소에 그라면 이런 허무맹랑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1년간 지속된 악몽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평소에는 잘 입지 않는 어두운 색의 재킷을 꺼내 입었다. 왠지 모르게 오늘만큼은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CQ텍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팀원들은 각자의 모니터에 콜을 받고 있었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우는 자기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지만 좀처럼 집중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오후 3시의 약속과 정체불명의 메일 발신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는 몇 번이나 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오후 2시가 되자 그는 팀장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조퇴를 요청했다. 팀장은 그의 창백한 안색을 보고는 별말 없이 허락해 주었다. 지우는 서둘러 회사를 빠져나와 남산공원으로 향했다. 평일 오후에 남산공원은 한산했다. 간혹 산책을 즐기는 노인들이나 데이트를 하는 젊은 연인들이 보일 뿐이었다. 약속 시간인 3시가 가까워오자 지훈의 심장은 다시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공원 입구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역시 장난이었을까? 괜한 기대를 했다는 생각에 허탈감이 밀려왔다.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던 순간이었다. 강지훈 씨,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의 눈앞에는 꿈속에서 매일 밤 보았던 그 여자가 서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가녀린 어깨선,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담고 있는 눈동자까지. 꿈속 모습 그대로였다. 단지 등을 돌리고 있지 않았을 뿐 여자는 현실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창백한 얼굴에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강지훈 씨 맞으시죠?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이것은 또 다른 꿈인가? 아니면 현실인가?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들어 여자의 팔을 살짝 잡아보았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꿈이 아니었다. 당신은 간신히 목소리를 짜낸 지훈의 물음에 여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제 이름은 유민서예요. 유민서. 그 이름이 지훈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여자는, 아니 민서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누군가 저를 쫓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를 덮치던 거대한 그림자가 떠올랐다. 현실에서도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일까? 누가, 왜 당신을 쫓는 거죠?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당신의 꿈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고요. 민서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다. 제발 저를 좀 숨겨주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있는 민서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담긴 공포와 절박함은 꿈속에서 느꼈던 감정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알겠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고 공원을 빠져나왔다. 그의 평범했던, 아니, 악몽으로 인해 이미 평범하지 않았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직감했다. 유민서라는 여자의 등장이 자신의 삶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1년 동안 그를 괴롭혔던 꿈의 수수께끼가 풀릴지도 모른다는 기묘한 기대감마저 느껴졌다. 지우는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민서를 데려왔다. 대로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안쪽에 위치한 그의 아파트는 외부인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 민서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긴장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조금 전 공원에서의 모습보다는 한결 안정된 듯했다. 우선 좀 쉬세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지훈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보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꿈 이야기부터 해주시겠어요? 제가 매일 밤 꾸는 꿈 말입니다.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당신도 그 꿈을 꾸는군요. 역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지훈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당신도 같은 꿈을 꾼다는 말인가요? 민서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요. 당신이 꿈에서 보는 여자가 바로 저예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지훈은 숨이 막히는 듯했다. 꿈속의 여인이 현실에 나타난 것도 모자라 그녀 역시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그리고 꿈속에서 당신을 덮치던 그 그림자는 민서의 얼굴이 다시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에요. 그들이 저를 쫓고 있어요. 현실에서도 그리고 꿈속에서도. 그들이 누군데요?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해요. 그들은 아주 위험한 자들이고 저를 잡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예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다행히 골목은 조용했다. 저는 오랫동안 그들을 피해 도망쳐왔어요. 하지만 이제 한계예요. 더 이상 혼자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절망감으로 젖어들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해야만 할 것 같았다. 1년 동안 꿈속에서 애타게 찾아 헤맸던 여자가 지금 그의 눈앞에 있었고 그녀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왜 저를 도와주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글쎄요. 어쩌면 꿈속에서 이미 수백 번은 만났으니까.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농담 아닌 농담에 민서의 얼굴에도 아주 잠깐이었지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어색했던 공기가 조금은 부드러워진 듯했다. 지훈은 다시 한번 민서에게 물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면 여기도 안전하지 않을 텐데요. 민서는 다시 심각한 표정이 되었다. 알아요. 하지만 당장은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있어요. 부탁이요? 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당신의 능력이라면 어쩌면 그들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지훈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의 능력, 그녀는 내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제 능력이라니요. 저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일 뿐인데요. 아니요,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요. 강지훈 씨, 당신은 최고의 보안 전문가잖아요. 시큐텍의 에이스라고 들었어요. 지훈은 깜짝 놀랐다. 그녀가 자신의 직업과 회사에서의 위치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제 신상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군요. 네, 조금요.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민서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는 정체가 뭘까? 왜 하필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그리고 그녀를 쫓는 그들은 또 누구란 말인가?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미 이 위험한 게임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와서 모른 척 외면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는 결심한 듯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요. 제가 뭘 하면 되죠? 그의 대답에 민서의 얼굴에 안도와 감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우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 그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다. 꿈속의 여인이 현실에 나타나면서 그의 평범했던 삶은 정말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민서라는 이름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유민서가 지훈의 작은 아파트에 머무르기 시작한 지 며칠이 흘렀다. 시간은 어색함과 불안함, 그리고 기묘한 호기심이 뒤섞인 채 느리게 흘러갔다. 지훈은 회사에 병가를 냈고 민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응시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보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왜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마치 중요한 퍼즐 조각들이 빠진 그림처럼 그녀의 기억은 단편적이고 혼란스러워 보였다. 기억나는 건 그들이 나를 프로젝트 페르세포네라고 불렀다는 것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차려준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민서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조금씩이나마 지훈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한 듯했다.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요. 그게 뭔데요?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페르세포네, 그리스 신화 속 지하 세계의 여왕. 이름부터가 불길한 느낌을 풍겼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끔찍한 두통과 함께 단편적인 영상들이 떠올라요.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복잡한 기계 장치들, 그리고 차가운 유리관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 그녀는 몸서리를 치며 두 팔로 자신을 감쌌다. 지훈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다. 괜찮아요. 억지로 기억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페르세포네, 하얀 가운, 기계 장치, 유리관.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민서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음모의 핵심에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쫓는 그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닐 수도 있었다. 지훈은 민서 몰래 자신의 노트북으로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에 대해 검색해 보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프로젝트인 것처럼 깨끗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정보가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모든 흔적을 지워버린 것일 수도 있었다. 며칠 동안 민서를 관찰하면서 지훈은 그녀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끔씩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는데 그것은 마치 미래를 예견하는 듯한 내용이거나 혹은 지훈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오늘 밤엔 비가 많이 올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서가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훈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날 밤 정말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 또 한 번은 지훈이 어릴 적 잃어버렸던 강아지 이야기를 무심코 꺼냈는데 민서가 그 강아지의 이름과 생김새를 정확히 묘사해서
그를 소름 돋게 만들기도 했다. 당신 혹시 미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건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가끔씩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처럼. 그녀의 대답은 지훈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유민서라는 여자는 단순한 기억상실증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분명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원인일지도 몰랐다. 지훈은 자신이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과 동정심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민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슬픈 눈동자와 위태로운 모습은 그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그의 지긋지긋한 꿈과 연결된 유일한 단서였다. 그는 민서의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다. 우선 아파트 현관문과 창문에 추가적인 보안 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에 저장된 모든 개인 정보와 업무 자료를 암호화하고 백업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또한 민서에게 호신용 스프레이와 전기 충격기를 건네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이건 그냥 만약을 위해서예요.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생기면 사용하세요. 민서는 말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지훈에 대한 고마움이 어려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이 잠시 식료품을 사러 나간 사이 아파트에 혼자 남아있던 민서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기계음처럼 차가운 남자의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흘러나왔다. 민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누구세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민서는 공포감에 휩싸여 전화를 끊으려 했다. 바로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민서, 우리가 너를 찾고 있다는 걸 잊었나? 민서는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들이었다.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을까?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반드시 찾아낼 테니까. 목소리는 경고와 함께 비웃음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네 곁에 있는 그 남자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민서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들의 마수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공포감과 함께 지훈마저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지훈이 돌아왔을 때 민서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는 민서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걸려왔던 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예상보다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민서의 위치를 대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협박까지 해오기 시작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번호를...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보안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미 노출된 전화번호를 역추적하거나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아무래도 여길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민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려는 듯 방으로 향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어딜 가려고요? 지금 당신 혼자 돌아다니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발을 들여놓은 이상 끝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민서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처음 보는 자신에게 이토록 헌신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위안이 되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였다. 민서는 작은 방 침대에 몸을 뉘었지만 그녀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얇은 벽 너머로 그녀의 뒤척이는 소리와 희미한 흐느낌이 들려왔다. 그들은 누구일까?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서의 특별한 능력은 이 모든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문득 그는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매일 밤 반복되던 그 꿈. 안개 속의 여인, 그녀를 덮치던 거대한 그림자. 어쩌면 그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민서가 처한 위험을 예고하는 경고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자신이 민서를 도와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계시였을지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운명이라니. 평생을 이성과 논리로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단어였다. 하지만 지금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야말로 비현실 그 자체였다. 꿈속의 여인이 현실에 나타나고 정체불명의 조직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다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민서의 방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통해 그녀가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더욱 위태로워 보였다. 지우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서는 인기척에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잠이 안 와서요. 지훈이 멋쩍게 말했다. 혹시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요? 민서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냥 조금 무서워서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지훈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잠들 때까지. 그의 말에 민서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지훈 씨. 두 사람 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에게 조용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듯했다. 지훈은 민서가 천천히 눈을 감고 잠이 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조금 전보다는 한결 편안해 보였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지훈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는 다시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였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평범한 회사원 강지훈이 아니라 시큐텍의 에이스, 최고의 보안 전문가로서의 모습이었다. 꿈의 조각들이 현실의 파편들과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불협화음 속에서 지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점점 더 깊이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총사, 밤이 깊었지만 강지훈의 눈은 노트북 화면에서 떠나지 않았다. 유민서가 잠든 후 그는 본격적으로 그들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서가 언급했던 프로젝트 페르세포네라는 단서는 여전히 일반적인 검색 엔진에서는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 프로젝트 같았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더 깊이 들어가야 해. 지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해킹 기술과 정보 수집 능력을 총동원했다. 다크웹, 비밀 포럼, 해커들의 은밀한 정보 공유 채널까지 마치 광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심정이었다. 몇 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아주 작은 실마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몇 년 전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비윤리적 생명공학 연구소 엘리시움에 대한 단편적인 기록이었다. 엘리시움 연구소는 표면적으로는 난치병 치료를 위한 첨단 의학 연구를 표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유전자 조작, 인간 복제, 심지어 기억 이식과 같은 금지된 연구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몇몇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과 연구소 측의 강력한 부인, 그리고 정관계 로비로 인해 수사는 번번이 흐지부지되었다. 결국 연구소는 자금난을 이유로 갑자기 폐쇄되었고 관련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프로젝트 페르세포네, 엘리시움 연구소,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엘리시움 연구소의 핵심 연구원 명단을 찾아냈고 그중 한 명의 이름 앞에서 숨을 삼켰다. 닥터 권, 본명 권수혁. 그는 엘리시움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자 기억과 뇌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비윤리적인 실험을 주도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프로필 사진은 지훈에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꿈속에서 희미하게 보았던 하얀 가운을 입고 민서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 중 하나와 닮아 있었다. 만약 민서가 이 연구소와 관련이 있다면 그녀를 쫓는 자들은 엘리시움의 잔당이거나 그들이 개발한 기술을 노리는 또 다른 세력일 가능성이 커. 지훈은 권수혁의 현재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기록은 엘리시움 연구소 폐쇄 이후로 완전히 끊겨 있었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 것처럼 이런 종류의 완벽한 정보 단절은 오히려 그가 여전히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반증이기도 했다. 그때 거실 창문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즉시 모든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톡, 톡. 마치 누군가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의 아파트는 3층이었다. 새나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예민한 감각은 그것이 인위적인 소리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긴장감에 침을 삼키는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창문 바로 아래쪽 벽에 레이저 포인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아주 작은 빨간 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잠시 그의 가슴팍을 겨누다가 이내 사라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누군가가 밖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적용용 레이저 조중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지훈은 즉시 민서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서 씨 일어나요 빨리. 민서는 잠결에 놀라 눈을 떴다.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와 굳은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에요? 밖에서 누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당장 여기서 피해야 해요. 지훈은 민서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열기 직전 그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여러 명의 발소리를 들었다. 이미 포위당한 것일까? 젠장, 너무 빨라. 그는 다시 민서를 데리고 방으로 돌아왔다. 앞문은 막혔어요. 다른 길을 찾아야 해요. 그의 아파트에는 비상 탈출구가 없었다. 유일한 길은 창문뿐이었다. 하지만 3층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위험천만했다. 어떻게 하죠? 민서가 절박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훈은 방 안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침대 시트와 커튼에 머물렀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는 재빨리 침대 시트와 커튼을 찢어 길게 연결하기 시작했다. 임시 방편으로 로프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 사이 현관문 쪽에서 문을 부수려는 듯한 거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민서 씨, 먼저 내려가요. 내가 뒤따라갈게요. 지훈은 급조한 로프를 창문 틀에 단단히 묶고 한쪽 끝을 밖으로 던졌다. 로프는 아슬아슬하게 1층 바닥까지 닿았다. 무서워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 수 있어요. 나를 믿어요. 지훈이 그녀의 눈을 보며 힘주어 말했다. 그의 단호한 눈빛에 민서는 용기를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먼저 창틀을 넘어 로프를 잡고 아슬아슬하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지훈은 초조하게 그녀를 지켜보며 동시에 방문 쪽을 경계했다. 쾅쾅 문을 부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민서가 거의 다 내려갔을 무렵 마침내 방문이 부서지며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복면을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다. 거기서 괴한 중 하나가 소리치며 지훈에게 총구를 겨눴다. 지훈은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확인했다. 민서가 무사히 땅에 착지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는 창틀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로프를 잡을 새도 없이 그대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미리 계산해둔 아래층의 작은 차양막 위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 고통스러웠지만 움직이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쪽이다. 위에서 괴한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지훈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민서에게 달려갔다. 뛰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을 가르며 필사적으로 달렸다. 골목길을 빠져나와 대로변으로 향했지만 괴한들은 끈질기게 뒤를 쫓아왔다. 몇 번이나 따라잡힐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이어졌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때 민서가 갑자기 지훈의 손을 잡고 옆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쪽이에요. 제가 아는 길이 있어요. 그녀의 기억이 일부 돌아온 것일까 지훈은 의아했지만 일단 그녀를 믿고 따랐다. 민서는 익숙한 듯 좁고 어두운 골목길을 헤쳐나갔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잠시 후 그들은 작은 공원 뒤편에 숨겨진 낡은 창고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여긴 예전에 아주 잠깐 살았던 곳이에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민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창고 안은 먼지가 자욱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일단은 안전해 보였다. 두 사람은 창고 구석에 몸을 숨기고 숨을 골랐다. 밖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찾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내 멀어져 갔다. 한참 동안의 침묵 끝에 지훈이 입을 열었다. 아까 그 길을 어떻게 알았어요? 민서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마치 예전에 와봤던 것처럼. 그녀의 대답은 또 다른 수수께끼를 던져주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파고들 때가 아니었다. 일단 여기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다른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해요. 지훈이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된 모습이었다. 함께 위험을 헤쳐나오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된 듯했다. 지훈은 창고 구석에서 낡은 담요를 찾아 민서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녀 옆에 앉아 밤새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역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민서를
이 지긋지긋한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야 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지우는 문득 민서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잠꼬대를 하는 듯했다. 안돼, 페르스폰, 지역, 지워. 지우는 그녀의 잠꼬대에 귀를 기울였다. 페르세폰의 기억, 그리고 지운다는 말. 어쩌면 민서는 프로젝트 페르세폰의 실험 대상이었고 그 과정에서 기억의 일부를 잃거나 조작당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가끔씩 보여주는 예지력이나 독심술 같은 능력은 그 실험의 부작용일 수도 있었다.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는 가운데 지훈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 그들이 민서를 쫓는 이유는 그녀의 기억 속에 있거나 혹은 그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서가 모든 기억을 되찾고 자신의 능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상황일 터였다. 그래, 어쩌면 이게 방역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어. 지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더 이상 숨어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이제는 정면으로 부딪혀야 할 때였다.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강렬한 투지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민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모든 음모를 파헤치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리라 다짐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위험하고 고통스럽더라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유민서, 그녀는 그가 지켜야 할 유일한 희망이자 그가 살아가야 할 새로운 이유였으니까. 추옹 파샤. 낡은 창고에서의 불안한 밤이 지나고 희미한 아침 햇살이 먼지 쌓인 창틈으로 스며들었다. 강지훈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진 느낌이었다. 유민서는 그의 옆에서 여전히 얕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밤의 도주와 긴장감 때문인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고른 숨소리는 그나마 안정을 찾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일어나 창고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그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다. 이곳도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임시 피난처일 뿐이었다. 그는 민서가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어젯밤 떠올렸던 계획들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민서의 잃어버린 기억, 그리고 그녀가 지닌 미스터리한 능력. 그것이 그들이 그녀를 쫓는 이유라면 역으로 그 기억과 능력을 이용해 방역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터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민서가 부스스 눈을 떴다. 그녀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지훈을 발견하고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훈이 먼저 말을 건넸다. 네. 덕분에 오랜만에 조금이나마 편히 잤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생기가 돌았다. 지훈은 미리 준비해둔 생수와 작은 빵을 건넸다. 우선 좀 먹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야 해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지훈은 조심스럽게 민서의 기억에 대해 물었다. 특히 그녀가 잠꼬대로 중얼거렸던 페르세포네와 기억을 지운다는 말에 대해서였다. 민서는 미간을 찌푸리며 애써 기억을 더듬었다. 페르세포네, 그 이름은 확실히 들었어요. 그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기억을 지운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항상 뭔가가 가려져 있는 느낌이에요. 중요한 걸 잊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녀는 괴로운 듯 머리를 감쌌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다독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억지로 떠올리려 하지 마세요. 하지만 혹시 아주 단편적인 장면이라도 아니면 어떤 느낌이라도 떠오르는 게 있나요? 당신의 과거와 관련된 것들 말이에요.
민서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하얀 복도, 약품 냄새, 그리고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빠가 저를 보고 슬픈 눈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고 무언가를 말하려 했는데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우는 휴지를 건네며 조용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기억나는 건 그게 다예요. 하지만 아빠는 분명 저에게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남기셨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엘리시움 연구소의 권수혁 박사. 지우는 직감했다. 민서의 아버지가 딸에게 남긴 무언가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어쩌면 지훈 자신이 매일 밤 꾸는 그 지독한 꿈 또한 그 무언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꿈속에서 민서는 항상 위험에 처해 있었고 그는 그녀를 구하려 애썼다. 민서 씨, 혹시 아버님 성함이 권수혁 박사님인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당신이 잠든 사이에 조금 조사를 해봤어요. 엘리시움 연구소와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에 대해서요. 지훈은 자신이 알아낸 정보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엘리시움 연구소의 비윤리적인 실험, 권수혁 박사의 역할, 그리고 연구소 폐쇄 후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까지. 민서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더 큰 의문들이 생겨났다. 우리 아빠가 그런 끔찍한 실험에 관여했다는 건가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권 박사님은 그들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협력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고발을 준비하다가 발각되었을 수도 있어요. 지우는 최대한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중요한 건 당신의 기억 속에 혹은 당신 자체가 그들이 찾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민서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극심한 두통이 엄습한 듯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단편적인 단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안개, 숲길, 빛, 그림자, 아빠의 연구실, 비밀 공간, 데이터 칩. 그것은 지훈이 매일 밤 꾸는 꿈의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안개 자욱한 숲길, 그 끝에서 빛나던 민서의 형상, 그리고 그녀를 덮치던 거대한 그림자까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단서, 아빠의 연구실, 비밀 공간, 데이터 칩. 민서 씨, 정신 차려요.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다. 잠시 후 민서의 격렬한 반응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방금 그게 뭐였죠? 지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당신이 꾸는 꿈과 똑같은 장면들이었어요. 민서가 힘겹게 대답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페르세포네, 모든 건 네 안에 있다. 그들이 찾기 전에 파괴해야 해. 모든 건 네 안에 있다. 파괴해야 한다. 지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권수혁 박사는 딸에게 무언가를 숨겼고 그것은 데이터 칩의 형태로 존재하며 민서만이 그것을 찾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 그리고 지훈의 꿈은 단순한 예지몽이 아니라 민서의 잠재의식 혹은 그녀의 아버지가 보내는 메시지를 수신하는 일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아빠의 연구실, 어딘지 기억나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아주 어릴 적에 살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산속 깊은 곳에 있었던 산속 깊은 곳의 집.
권수혁 박사의 옛집. 그곳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찾아가야 해요. 지훈이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그곳에 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그곳을 찾아가느냐였다. 민서의 기억은 불완전했고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추격을 받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창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지훈과 민서는 동시에 숨을 죽였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그들이 벌써 이곳을 알아챈 것일까? 지훈은 민서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자신은 창고 안에 있던 낡은 소에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두려움을 애써 눌렀다. 마침내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지훈은 그가 어젯밤 자신들을 습격했던 괴한들과는 다른 부류의 인간임을 직감했다. 그는 단순한 하수인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는 더 높은 위치의 인물일 가능성이 컸다. 강지훈 씨, 그리고 유민서 양, 드디어 만났군요. 남자가 부드럽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입계는 여유로운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지? 지훈이 경계하며 물었다. 소개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우선 유민서 양에게서 받아야 할 물건이 있어서요. 남자는 민서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얌전히 넘겨주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모든 상황이 자신의 통제에 있다는 듯이. 이자가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 혹은 그에 준하는 핵심 인물임이 분명했다. 지훈은 이자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잔인함과 치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훈이 시간을 벌기 위해 말을 걸었다. 남자는 피식 웃었다. 강지훈 씨, 당신은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순진한 구석이 있군요. 유민서 양의 아버지가 남긴 선물 말입니다.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의 최종 결과물이죠.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의 최종 결과물.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칩이 아닐 수도 있었다. 어쩌면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거나 특정한 능력을 발현시키는 위험천만한 기술 그 자체일지도 몰랐다. 당신이 그걸 가져서 뭘 하려는 건데 세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것뿐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이나 기억에 휘둘리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사회. 멋지지 않습니까? 남자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지훈은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이자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위험한 이상론에 사로잡힌 미치광이었다. 그런 세상은 지옥일 뿐이야. 지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옥인지 천국인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는 듯 손짓으로 뒤에 있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데려가 창고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옷의 사내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민서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단호한 빛을 띠고 있었다. 아, 멈춰.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창고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남자와 그의 부하들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가 찾는 건 나한테 없어. 민서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네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지.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무슨 뜻이지? 나를 따라와. 그럼 알게 될 거야. 민서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더 이상 연약한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과거의 열쇠를 쥔 자, 그리고 미래의 함정을 파는 자의 모습이었다. 유민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창고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강지훈은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으로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유약함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주도하려는 듯한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검은 정장의 남자. 스스로를 관리자라고 칭한 그는 민서의 말을 곱씹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민서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다. 마치 그녀의 의중을 파악하려는 듯했다. 나를 따라오라. 재미있는 제안이군. 관리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오만함이 배어 있었지만 이전보다는 경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왜 너의 말을 믿어야 하지? 민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의 결과물을 원하죠. 그리고 그건 내 아버지, 권수혁 박사님만이 아는 곳에 숨겨져 있어요. 나는 그 장소를 기억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요. 기억해낼 수 있다고 내가 알기로는 네 기억은 꽤 손상된 상태일 텐데. 관리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스쳤다. 맞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아주 중요한 조각들이 떠오르고 있어요. 민서는 지훈을 흘끗 쳐다보았다. 특히 강지훈 씨와 함께 있을 때 말이죠. 그 말에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으쓱했다. 민서가 자신을 언급한 의도는 알 수 없었지만 일단 그녀의 계획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관리자의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다. 강지훈, 시큐텍의 유능한 보안 전문가. 네가 이 모든 일에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 내 선택은 이미 끝났소.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민서 씨 편이요. 관리자는 다시 민서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좋다. 네 제안을 받아들이지. 하지만 명심해라. 만약 나를 속이려 하거나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그때는 강지훈 씨뿐만 아니라 너와 관련된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질 테니까. 그의 협박에도 민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안내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존, 나와 강지훈 씨의 안전을 보장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관리자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약속하지. 하지만 그 물건을 확보한 후에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것으로 협상은 끝났다. 지훈과 민서는 관리자와 그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창고를 나섰다. 밖에는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치밀함에 지훈은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다. 차에 오르기 직전 민서가 지훈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괜찮아요. 제게 생각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화답했다. 그는 민서를 믿기로 했다. 그녀가 무모하게 이런 제안을 했을 리가 없었다. 분명 무언가 계획이 있을 터였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산 중턱에 위치한 낡은 별장이었다. 민서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권수혁 박사의 옛 연구실이자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다. 별장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황량했지만 그 규모나 형태로 보아 과거에는 꽤 호화로운 건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여기가 맞아요. 민서가 주변을 둘러보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의 연구실은 저기 지하에 있었어요. 그녀는 별장 뒤편, 숲으로 가려진 비밀스러운 통로를 가리켰다. 관리자와 그의 부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민서의 안내를 따랐다. 지훈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좁았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침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육중한 강철문이었다. 문에는 복잡한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패널이 붙어 있었다. 이걸 열 수 있겠나? 관리자가 민서에게 물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패널에 손을 가져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익숙한 듯 몇 개의 숫자를 눌렀고 이내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강철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 안쪽은 거대한 실험실이었다. 수많은 유리관과 정체 모를 기계 장치들, 그리고 복잡한 배선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험실 한가운데 거대한 유리 원통형 구조물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액체가 채워져 있었다. 저것이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의 핵심인가? 관리자가 홀린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뜩였다. 민서는 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그건 미끼일 뿐이에요. 진짜는 다른 곳에 있어요. 그녀는 실험실 구석에 있는 낡은 책장을 가리켰다. 저 책장 뒤에 비밀 공간이 있어요. 아빠가 가장 아끼던 물건들을 보관하던 곳이죠. 관리자의 부하들이 재빨리 책장을 밀자 그 뒤로 숨겨진 작은 문이 드러났다. 문 안쪽은 평범한 서재처럼 보였지만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금고가 시선을 사로잡았다. 저 안에 그 데이터 칩이 있겠군. 관리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지우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은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관리자가 부에게 금고를 열라고 지시하려는 순간 지훈이 앞으로 나섰다. 잠깐만요. 저 금고.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관리자는 의아한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네가 어떻게... 저는 CQ텍의 보안 전문가입니다. 이런 종류의 금고는 제 전문 분야죠. 지훈은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그는 이런 구식 금고를 열어본 경험은 없었지만 허세를 부릴 필요가 있었다. 그는 금고로 다가가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리며 신중하게 소리를 듣는 척했다. 그의 진짜 목적은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그리고 민서가 자신에게 보낸 눈빛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뭔가 있어. 이 서재 혹은 이 금고의 함정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그때 그의 눈에 금고 옆 벽에 걸린 작은 액자가 들어왔다. 평범한 풍경화였지만 액자 한쪽 구석이 미세하게 들떠 있는 것이 보였다. 직감적으로 그는 그것이 단순한 액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지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금고 다이얼을 계속 돌리면서 슬쩍 액자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리고 재빨리 들떠있는 부분을 살짝 눌러보았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액자가 옆으로 밀리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패널이 드러났다. 패널에는 단 하나의 빨간색 버튼이 있었다. 이거다. 지우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금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죠. 관리자는 초조한 듯 손목 시계를 확인했지만 일단 지훈의 말을 믿는 듯했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었다. 지훈은 다시 한번 민서와 눈을 맞추었다. 민서는 그에게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이에요.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금고를 여는 척하면서 재빨리 빨간색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실험실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천장에서 먼지가 쏟아져 내리고 벽에서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관리자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선물이죠. 민서가 차갑게 말했다. 이 연구실은 곧 자폭할 거예요.
당신들이 그토록 원하던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와 함께 말이죠. 관리자와 그의 부하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허둥지둥 출구를 찾아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하로 내려왔던 통로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고 실험실의 육중한 강철문도 굳게 닫혀버렸다. 이런 미친... 관리자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지우는 민서의 손을 잡고 외쳤다. 민서 씨, 우리가 아는 다른 출구가 있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쪽이에요. 그녀는 지훈을 이끌고 실험실 반대편, 거대한 환풍구처럼 보이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권수혁 박사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둔 비상 탈출로였다. 두 사람이 겨우 환풍구 안으로 몸을 숨겼을 때 연구실 전체를 뒤흔드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다. 뜨거운 열기와 함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려왔다.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와 함께 관리자의 야망도 그렇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지훈과 민서는 어둡고 좁은 환풍구를 따라 필사적으로 기어나왔다. 한참을 기어나왔을까. 마침내 그들은 바깥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빠져나온 곳은 별장에서 꽤 떨어진 숲속의 한적한 곳이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다.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감격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지훈도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민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네,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 아버지도 이걸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관리자의 배후에는 더 거대한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들은 언젠가 다시 나타날지도 몰랐다. 이제 어떻게 하죠? 민서가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선 증거를 찾아야 해요. 엘리시움 연구소와 그들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하고요. 그때 지훈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지훈 연구원 오랜만이군. 자네 도움이 좀 필요해서 연락했네. 목소리의 주인공은 시큐텍의 전설적인 해커이자 몇 년 전 돌연 회사를 떠났던 그의 옛 스승 미스터 섀도우였다. 강지훈은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의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미스터 섀도우, 코드네임만으로도 업계에서는 전설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한때 시큐텍의 비밀 병기였으나 몇 년 전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던 그의 옛 스승. 그가 왜 지금 자신에게 연락을 해온 것일까? 스승님, 정말 스승님이십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랜만이군. 강지훈, 자네 목소리는 여전하구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다. 지금 자네 상황이 꽤 복잡하다는 건 알고 있네. 유민서 양과 함께 있겠지. 지훈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저희 일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는 법이지. 특히 그림자에게는 말이야. 미스터 섀도우는 여유롭게 말했다. 자네가 휘말린 그 일, 프로젝트 페르세포네라고 불리는 것 말인데 사실 나도 꽤 오래전부터 주시하고 있었네. 지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스승이 이 일을 알고 있었다니. 어쩌면 그가 모든 것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몰랐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찾아뵙겠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네. 내가 자네들에게 가지. 지금 자네들이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안전가옥이 있네.
내가 곧 사람을 보낼 테니 그를 따라오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지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민서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서 역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희망의 빛이 그녀의 눈에 떠올랐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강력한 조력자가 생긴 것일지도 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대로 한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그는 평범한 등산객 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안내했고 지훈과 민서는 그의 뒤를 따라 숲길을 걸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장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장비로 가득 찬 비밀 기지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미스터 섀도우와 마주할 수 있었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쓴 인자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어서 오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미스터 섀도우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지훈과 민서에게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의 전말과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 오르푸스 재단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오르푸스 재단은 표면적으로는 자선 사업과 학술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심지어 군사 분야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밀 조직이었다. 그들은 인류의 진보라는 미명의 비윤리적인 실험을 자행해왔고 프로젝트 페르세포네는 그들의 오랜 수권 사업 중 하나였다. 바로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여 자신들의 이상에 맞는 신세계를 건설하려는 것이었다. 유민서 양의 아버지 권수혁 박사는 원래 순수한 학문적 열정으로 연구에 참여했었네. 하지만 재단의 검은 속셈을 알게 된 후 그는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그 기술을 봉인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딸 유민서 양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했네. 바로 그녀의 기억 속에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와 함께 그것을 파괴할 수 있는 일종의 백신을 숨겨둔 것이었지. 미스터 섀도우의 설명에 민서는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그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재단도 바보는 아니었네. 그들은 권 박사의 배신을 눈치챘고 그를 제거하려 했지. 권 박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유민서 양을 보호하려 애썼고 결국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빼돌린 후 자신은 희생되었네. 그리고 그때의 충격으로 유민서 양은 기억의 일부를 잃게 된 것이고 지우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매일 밤 꾸었던 꿈은 어쩌면 권수혁 박사가 딸에게 남긴 메시지 혹은 민서의 잠재의식 속에 숨겨진 백신이 발현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지도 몰랐다. 그 꿈은 민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이자 동시에 그녀를 구할 수 있는 열쇠가 자신에게 있다는 암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얼마 전 저희가 폭파시킨 연구시설의 관리자는? 지훈이 물었다. 그는 오르푸스 재단의 핵심 간부 중 하나였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의 정점은 아니야. 재단의 진짜 수장은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인물이지. 코드네임 하데스라고 불리는 자인데 그의 정체는 아직 베일에 쌓여있네. 미스터 섀도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네. 오르푸스 재단의 실체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그들의 야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이야.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유민서 양, 당신에게 있어. 민서는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하면 될까요? 당신 기억 속에 있는 백신을 활성화시켜야 하오. 그것만이 재단의 기술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네. 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위험할 수 있어. 당신의 정신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미스터 섀도우는 말을 잊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지우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겠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민서는 지훈을 바라보며 고마움과 신뢰가 담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용기가 샘솟았다. 미스터 섀도우의 지휘 아래 그들은 오르푸스 재단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의 해킹 능력을 총동원하여 재단의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할 경로를 확보했고, 미스터 섀도우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동료들을 규합하여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민서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백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위험한 시도를 시작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민서는 마치 자신의 영혼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격렬한 두통과 혼란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그녀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고,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듯 절망에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훈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미스터 섀도우는 그녀가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이끌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민서는 마침내 자신의 기억 속에 숨겨져 있던 백신을 완전히 각성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강렬해져 있었고, 그녀의 주변에서는 알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졌다. 준비됐어요. 민서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작전은 시작되었다. 지훈은 미스터 섀도우의 도움을 받아 오르푸스 재단의 메인 서버에 접속했고, 민서는 각성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재단의 방화벽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다. 수많은 데이터와 코드들이 충돌하고, 가상 공간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재단 측도 즉각 방역에 나섰다. 그들의 최고 해커들이 총동원되어 지훈과 민서의 침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각성한 민서의 능력과 지훈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 그리고 미스터 섀도우의 노련한 지휘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지훈이 재단의 메인 시스템에 결정적인 악성 코드를 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민서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여 백신을 재단의 네트워크 전체로 확산시켰다. 그 순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오르푸스 재단의 모든 시스템이 일제히 마비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비밀 제국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비자금 계좌가 동결되고, 비밀 연구 자료들이 공개되었으며,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오르푸스 재단의 본부, 코드네임 하데스로 불리는 의문의 수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데스는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시스템을 복구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끝장난 것이다. 얼마 후 전 세계 언론은 오르푸스 재단의 충격적인 실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는 합동수사팀을 구성하여 재단의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심판의 순간은 가혹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훈과 민서는 미스터 섀도우의 안전가옥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정말 끝난 걸까요? 민서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지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당신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민서는 지훈의 품에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승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두 사람의 용기와 사랑이 있었다. 오르푸스 재단의 몰락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수십 년간 암암리의 인류를 조종하려 했던 거대 비밀 조직의 실체는 연일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각국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재단의 잔당을 소탕하고 그들의 검은 돈줄을 차단했으며 불법적으로 자행된 모든 연구와 실험 기록들을 압수하여 분석하기 시작했다. 하데스를 비롯한 재단의 수뇌부들은 대부분 체포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일부는 여전히 도주 중이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 않았다. 세상은 큰 혼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듯한 기대감도 감돌았다. 미스터 섀도우의 안전 가옥에서 며칠을 더 머무른 후 강지훈과 유민선은 마침내 바깥 세상으로 나올 준비를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공존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걸까요? 민서가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에 서서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백신을 각성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을 되찾았고 그 기억 속에는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순간들뿐만 아니라 재단의 잔혹한 실험과 그로 인한 고통도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뒤로 다가가 가만히 어깨를 감쌌다.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의 따뜻한 청아 낮은 목소리는 민서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살짝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다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미스터 섀도우는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과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의 강지훈과 유민선은 세상에서 사라지고 평범한 삶을 꿈꾸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미스터 섀도우 자신도 이번 일을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한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은 빚을 졌고 이제는 그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지우는 시큐텍에 사표를 냈다.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은 그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더 이상 숨막히는 경쟁과 실적 압박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었다. 민서는 기억을 되찾으면서 자신이 지녔던 특별한 능력, 예지몽이나 타인의 생각을 읽는 듯한 직관력, 이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의 부작용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일종의 감흥 능력과 재단의 실험이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임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백신을 각성하면서 그 능력은 더욱 안정되고 제어 가능하게 되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능력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 지우는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려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 솔루션을 제공했고 민서는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거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소소한 일상을 꾸려나갔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거대한 음모나 위험에 휩쓸리지 않았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로 채워졌다. 밤이 되면 지우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다. 대신 그의 꿈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와 함께 민서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서 역시 더 이상 과거의 공포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지훈이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고 마을 어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지훈과 민서는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이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민서가 행복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오늘보다 더 행복할 거예요. 그의 말에 민서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눈부셨다. 그들은 잠시 벤치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잔잔한 물결 위로 윤슬이 부서지고 있었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있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지훈 씨, 민서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네, 만약에 우리가 그때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요. 아마 나는 여전히 매일 밤 악몽을 꾸면서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그리고 당신은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일이었다. 분명한 건 당신을 만나면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어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민서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훈 씨는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빛과 같은 존재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지훈은 그녀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을 막았다. 지난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라는 사실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더욱 굳건하게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 넓은 우주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보이지 않는 운명의 실이 그들을 이끌었고 수많은 시련을 거쳐 마침내 서로에게 도달하게 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집에 도착하자 작은 우편함에 낯익은 필체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미스터 섀도우에게서 온 편지였다. 그는 지금쯤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어느 이름 모를 섬에서 낚시를 즐기고 있을 터였다. 편지에는 짧은 안부와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구했네. 이제 그 용기로 두 사람의 행복을 지켜나가게. 진정한 평화는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지훈은 편지를 읽고 민서에게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미스터 섀도우의 말처럼 그들은 이제 그들만의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지켜나갈 것이었다. 몇 년 후 바닷가 작은 집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지훈과 민서를 꼭 닮은 두 아이가 해맑게 뛰어놀고 있었고 지훈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민서는 테라스에 앉아 스케치북에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불안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행복과 평온만이 가득했다. 가끔, 아주 가끔 민서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모든 건 네 안에 있다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그것은 단순히 프로젝트 페르세포네의 백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용기, 희망,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훈 역시 가끔씩 과거를 회상했다. 매일 밤 그를 괴롭히던 악몽, 꿈속의 여인, 그리고 그녀와 함께 겪었던 숨막히는 사건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였다. 해질녘,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다.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대화. 그것이 바로 강지훈과 유민서가 그토록 갈망했고 마침내 찾아낸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들의 평범했던, 그러나 한때 송두리째 흔들렸던 삶은 이제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찬 새로운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었다. 남겨진 여운은 쓰라린 과거가 아닌 함께 이겨낸 시련과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향기였다.